오는 15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가운데 수험 기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교육 전문가를 만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근 자살 관련 내용을 담은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자살송.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자살을 조장하는 문화적 현상을 짚어봤습니다. 선교한국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미래 선교 이슈를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구세군이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홈리스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오는 15일이면 2019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더 커질 텐데요. 20여 년간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교육 전문가를 만나 남은 수험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수능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12년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대학이란 시작을 향한 또 다른 관문이란 점에서 수험생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시기 크리스천 수험생에겐 결과만이 아닌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과 이후의 진로 결정 과정에 있어 하나님의 소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좋은교사운동 조창환 소장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기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과정이자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성적에 따라서 학교나 학과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하나님을 긴밀하게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내가 어떠한 대학에 어떤 학과로 가서 어떠한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기회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조 소장은 수험생들에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충분하다면서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앉은 책상, 여기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도록. 부모들에겐 부모가 떠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의 불안이 극대화된다며 평안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조 소장은 교회가 수능 100일 기도와 같이 단순히 시험을 위한 기도회에만 국한되는 것은 여타 종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험생이 수능 이후에 교회를 떠나거나 심리적 공허함을 느끼지 않도록 교회가 나서서 신앙, 진로, 교양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험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교회에 마련된다면 다음 세대가 교회의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에 대해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관 의견은 9대4로 갈렸습니다. 무죄를 주장한 9명의 대법관들은 병역 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이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인정하며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하급 법원에서 진행될 양심적 병역 거부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966명에 달합니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이단 종교에 대한 특혜가 될 뿐 아니라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고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살 문제가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하다는 점은 국민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사안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 TV 드라마에서 자살이란 소재가 빈번히 사용되면서 시민들의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8 OECD 보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8명으로 OECD 평균인 11.6명을 2배 이상 상회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자살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식에 대한 영향도 커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TV로 방영되는 드라마에 자살이란 소재가 사용되면서 시청자들이 자살을 가벼이 여기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OCN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손 더 게스트는 무속 신앙에 기초한 악령에 빙의돼 연기자가 자해, 자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방송에선 이에 대한 심각성은 뒤로 한 채 인기 연기자를 앞세워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살이 광범위하게 한국 사회 가운데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드라마가 그러한 현상들을 반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생명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드라마를 민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들을 아직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TV 드라마를 쓰는 작가분들 또는 내보내는 PD분들도 이게 너무 쉽게 소재로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좀 알려주고 싶은 게. 그럼에도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 백광원 원장은 생명의 가치가 경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독교적 가치를 통해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상호 존중과 생명 살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자세가 한국 교회의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자살 문제, 성인조차도 미디어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사회적 고민을 깊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바꾸자 사라자 바꾸자 사라자. 요즘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자살송의 한 대목입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밥만 먹는 식충이라거나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라며 자신을 비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자살하자는 단어가 반복되는 후렴구가 그 심각성을 더하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자신의 몸에 해를 가하는 사진을 SNS에 인증하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장난이나 표현의 자유로 넘어가기엔 심각한 수준이란 걸 알 수 있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노래나 사진 등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정말 유행으로 번지고 있을까? 실제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빠들이 많이 부르기도 하고 저희 반에서 극혐이라 하는 것 같아요. 자살이라는 말 많이 쓰고 예전에서 자살하라고 하고. 이처럼 많은 아이들이 이미 자살송을 들어봤거나 자주 듣고 있었습니다. 자살이란 단어가 강조되는 이 노래의 후렴구는 귀에 계속 맴돌 정도로 중독성이 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장기를 거치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노래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아주 쉽게 죽음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고 우리 생각을 아주 쉽게 무너뜨려 나가는, 특히 아이들은 아직 그 정체성이나 이제 생각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아주 많이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자살송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선 자신의 몸을 칼로 긋는 등 학대한 뒤 이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서 인증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한 SNS 사이트에 자해라는 검색어를 입력해봤습니다. 수많은 자해 사진이 무방비로 게시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서로 경쟁하듯 더 위험한 모습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2주 동안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자살 유해 정보는 모두 17,000여 건입니다. 2015년 3,000여 건, 지난해엔 12,000여 건으로 수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자살 유해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런 콘텐츠를 제재할 마땅한 기준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정말 사는 게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함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살을 미화하고 조장하는 오늘날 문화적 현상들. 미디어 콘텐츠와 게시글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살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국내외 선교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선교한국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미래 사역을 전망하고 앞으로의 역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한국에 따르면 선교계 리더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미래 선교 이슈는 인구 변화와 본질의 성찰, 통일 선교와 선교적 교회, 교회 변혁, 선교 행정과 다문화 사역, 텐트 메이커, 한국적 선교와 공공 이슈, 정보 기술 활용, 성령 운동 순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선교계 전문가들은 사회 변화와 교회 위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교한국은 교회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며 교회가 사회를 섬기고 변혁하기 위해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선교 이슈보다 통일 선교를 더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남북 교류를 도울 크리스천 전문인 모임을 형성하고 타민족의 사회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교회가 참여할 것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엔 서예와 도예, 공예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20여 명의 노숙인들이 노경실 동화작가와 함께 미술 수업을 하며 작업한 작품입니다. 약 7개월간 진행된 미술 수업에서 노숙인들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신앙 간증을 그림 에세이로 풀어냈습니다. 노숙인들의 그림 에세이는 책으로 엮어 함께 출간됐습니다. 노숙인들은 이번 미술 수업이 미움과 증오와 같은 감정들을 털어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구세군 서대문 사랑방 최성관 팀장은 미술 수업은 노숙인들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됐다며 건강한 자활을 이뤄 당당히 세상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시는 오는 3일까지 서울시민청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남북은 이달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의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기동훈련, 정찰 비행 등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합니다. 이는 9.19 군사합의서에 설정된 구역의 합의사항을 실행하는 것으로 지상에선 군사분계선 5km 내, 해상은 서해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km고요. 공중은 서부 지역 20km, 동부 지역 40km 안의 구역이 해당됩니다. 남북은 군사합의서를 통해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새로운 유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으며 올해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결의안은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 처형, 강제 노동 등 각종 인권 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달부터 팔공산과 칠갑산, 대둔산 등 등산로 중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대거 생겨납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지정하고 입산 통제구역과 통제 등산로를 각각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등산을 즐기는 이들이 선호한 곳이 대거 포함돼 사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22조에 따르면 매년 봄철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입산을 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입산할 수 있는 등산로는 네이버 지도나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 비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직전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원 목사는 지난 정기노회 당시 노회원 3분의 2 정도가 현장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며 한 교회의 문제 때문에 노회 소속 128개 교회에 산적한 현안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명성교회 측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새로운 임원들을 중심으로 명성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기도회가 1일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기도회를 준비한 성서한국 이망성 목사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이 지연돼 세월호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교회가 가족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기도회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해 한국교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한국교회 부패상이 교회 존재 이유와 의미까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영성회복, 과거사 청산, 한반도 평화체제 동참 등 이 시대에 요구되는 신앙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기독경영연구원이 비즈니스 미션스쿨을 개강합니다. 비즈니스 선교 전문가들을 초청해 성경적 경영 원리를 바탕으로 한 기독경영, 뱀운동의 목적과 의미, 현장 사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11월 15일부터 매주 목요일 4주간 진행됩니다. 수강생 모집은 8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